안녕하세요. 잡쇼강입니다. 국내 반도체 기업이 주력하고 있는 메모리 반도체 공급 가격이 11개월 연속 하락세를 보이면서 관련 업계에서는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시장 조사업체 트렌드포스는 우크라이나 사태와 인플레이션 영향으로 메모리 반도체 수요가 위축되면서 한동안 계속 D램과 낸드 플래시 가격이 떨어졌다고 분석했는데요. 하지만 올해 하반기 메모리 가격이 반등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 상황이라 지금의 냉랭한 분위기는 조만간 반전될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로 전문가들은 메모리 반도체 수요가 줄더라도 그만큼 기업들이 보수적으로 설비 투자를 진행해 공급 증가 또한 제한적이라 가격을 방어할 수 있을 것으로 봤습니다. 이렇게 반도체 업계에 혼란의 상황이 연출되고 있는 가운데 중국 신생 반도체 회사에서 한국을 상대로 충격적인 발언을 하면서 업계에서 파장이 일파만파 커지고 있다고 하는데요. 과연 무슨 일이 벌어진 것인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중국 정부는 계속해서 반도체 굴기를 외치며 국가 역량을 총동원하고 있지만 미국과의 분쟁에서 밀리면서 반도체는 퇴락의 문턱에 서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중국의 칭화대학이 운영하는 칭화홀딩스사나 칭화유니그룹의 청산을 계기로 중국 반도체 산업의 몰락을 이야기하기도 하는데요. 하지만 중국은 아직 반도체 산업을 완전히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대대적으로 반도체 인재 양성을 예고하며 공격적인 투자를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중국 정부가 기술 파트너로 삼고 있는 칭화대는 작년에 마이크로전자과, 나노전자과, 전자공학과 등이 속한 반도체 단과대학을 새로 설립했습니다. 석박사 과정 학생을 포함해 모집 인원만 1000명에 달합니다. 그런데 현재 반도체 강자인 한국도 반도체 인력 양성을 위해 의기투합해 경쟁력을 확보하기로 했는데요. 주요 언론에 따르면 한국은 앞으로 5년간 4대 과학기술원을 중심으로 추가로 3000여 명의 반도체 인재를 양성한다는 계획을 밝혔습니다. 이를 위해 카이스트, 지스트, 디지스트, 유니스트 등 4대 과기원에 반도체 계약학과를 도입해 내년부터 매년 200명 이상 인재를 양성할 방침입니다. 지스트와 디지스트에 반도체 대학원 설치를 검토해 연간 220명 수준인 석박사 인력을 500명 이상으로 확대 배출한다는 계획인데요. 중국보다 절대적인 인원은 적을지 몰라도 한국이 양성하는 반도체 인력의 질적 수준은 차원이 다를 것으로 보이는데요. 실제로 사람만 많다고 반도체 산업이 잘 될 거였으면 이미 중국의 반도체는 세계 1위였어야 하지만 그렇지 못한 게 중국의 현실입니다. 그만큼 진입장벽도 높고 수준 높은 교육이 이루어져야 하는데요. 이렇게 반도체 인재에 대한 중요도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중국 반도체 업계에 파격적인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중국 신생 반도체 회사가 겁도 없이 한국을 상대로 폭탄 발언을 날린 것인데요. 그동안 중국 D램 반도체 회사는 최첨단 메모리 공정을 확보하기 위해 전문가를 찾아왔었습니다. 업계에 따르면 최근 중국 메모리 업체 창신메모리는 EUV 기술 전문가를 채용한다는 공고를 올리는 등 마스크 분야 전문가를 찾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또 HKMG 공정 전문가를 찾고 있었는데 HKMG는 올해 초 삼성이 업계 최초로 메모리 반도체에 적용한 공정으로 누설을 최소화하는 게 핵심 기술입니다. 이렇게 반도체 굴기 실현에 제동이 걸린 중국은 전문 인력을 확보하기 위해 혈안이 돼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런데 최근 중국은 일본 반도체 업계 인사를 영입하는 최악의 선택을 해버렸습니다. CCTV에 따르면 중국 신생 반도체사 성웨이씨는 사카모토 유키오를 최고 전략 책임자로 임명하고 한국이 주도하는 D램 시장에 도전한다고 밝혔습니다. 올해 75세인 사카모토는 일본 유일의 D램 제조사 엘피다에서 사장을 지낸 인물입니다. 그런데 최고 전략 책임자로 임명된 사카모토는 이번에 한국 반도체 D램을 잡아버리겠다며 회사의 전략적 목표를 실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돕겠다며 이를 갈고 있는 상황인데요. 올해 3월 설립된 성웨이씨는 선전시 산하 국유펀드의 100% 투자로 만들어진 스타트업으로 D램 반도체가 주력 상품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중국이 선택한 인재가 하필이면 일본인이라니 그 앞날에 의구심이 들 수밖에 없는데요. 이렇듯 중국은 일본 거물급 기술자까지 영입하며 한국에 도전장을 내밀었는데 중국의 뜻대로 되진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에 중국이 영입한 사카모토는 예전에 일본 반도체 산업을 말아먹은 장본인이기 때문입니다. 사카모토가 이끈 엘피다는 한때 세계 시장 점유율이 20%까지 올랐지만 2000년대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와의 경쟁에서 패하며 시장 경쟁력을 완전히 잃었는데요. 엘피다가 2007년부터 2천억 엔이 넘는 적자를 내자 일본 정부와 채권단은 협조 융자를 제공했지만 만기를 맞은 해에 이들은 융자 연장을 거부했습니다. 엘피다의 부채가 자기 자본의 1.3배까지 불어나자 회생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엘피다가 법정 관리를 신청한 2012년은 스마트폰 시대가 열린 해로 덕분에 D램 수요가 폭발하면서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는
비약적으로 성장했는데요. 반면에 법정 관리를 신청한 엘피다는 결국 미국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로 인수됐고 일본의 디램 전문 업체는 단 한 곳도 남지 않게 됐습니다. 기업 경쟁력 문제도 있지만 일본 정부의 헛발질도 일본의 반도체 상황을 악화시키는데 크게 일조했는데요. 1,100억 엔을 아끼려던 일본 정부가 채 1년도 기다리지 않고 빠르게 엘피다를 손절하면서 일본의 반도체 몰락이 시작된 것입니다. 게다가 일본 정부는 적자를 내는 반도체 기업들을 모아 반도체 부분만 떼어 합병회사를 만들었는데 오히려 경쟁을 제거해 발전이 뒤처지는 결과만 나왔습니다. 그런데 사실 2009년에 사카모토가 엘피다에 있을 때도 그는 한국 타도의 선봉장이었습니다. 당시 일본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사카모토는 세계 메모리 반도체 시장에서 일본 대만 동맹은 한국 기업들을 제치고 시장 점유율 40%를 확보할 것이라는 포부를 밝혔었는데요. 하지만 최종적으로는 일본 반도체 산업을 직접 말아먹은 결과를 초래한 것입니다. 이런 사람을 거물로 영입한 중국 반도체 상황은 굳이 말하지 않아도 될 것 같은데요. 심지어 중국 네티즌들도 어떻게 저런 사람을 데려왔냐, 중국도 일본처럼 반도체 산업이 전부 망하는 게 아니냐며 크게 반발하고 있는 정도입니다. 이렇듯 중국이 자충수를 두고 있는 사이 한국은 글로벌 디램 시장에서 70% 넘는 점유율을 확보하며 기술 초격차를 유지하고 있는 중입니다. 반도체 시장조사 업체 IC인사이츠에 따르면 작년 글로벌 디램 시장 점유율 중 삼성과 SK하이닉스의 비중이 71.3%에 달했습니다. 작년에 본격적으로 도입하기 시작한 EUV 공정이 성과를 내고 있는 것으로 앞서 삼성과 SK하이닉스는 4세대 디램 공정에 EUV 장비를 빠르게 도입하며 기술을 선점했습니다. 그리고 최근 SK하이닉스는 현존 세계 최고 성능 디램인 HBM3의 양산을 시작했는데요. 게다가 미 반도체 업체 엔비디아에 HBM3를 공급하기로 하면서 개발한 지 불과 7개월 만에 큰 성과를 냈습니다. 삼성전자도 세계 1위답게 이미 기술력에서 세계 최강을 입증하고 있는데 특히 매번 새로운 기술을 선도하면서 압도적인 초격차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삼성은 이미 작년 말 세계 최초로 14나노 EUV DDR5 디램 양산에 들어갔는데요. EUV 공정이 적용된 삼성의 14나노 디램은 업계 최고의 웨이퍼 집적도로 이전 세대보다 생산성이 약 20% 향상됐습니다. 회로 선폭이 15나노미터대에서 14나노미터대로 세밀해지면 12인치 웨이퍼 한 장에서 얻을 수 있는 디램의 수량은 약 25% 증가하는데 삼성은 고용량, 고성능, 높은 생산성으로 최고의 메모리 솔루션을 공급할 수 있게 됐습니다. 뿐만 아니라 삼성은 미래 산업인 5G, AI, 메타버스에 특화된 LPDDR5X 디램도 업계 최초로 개발해냈습니다. LPDDR5X의 동작 속도는 현존하는 모바일 디램 중 가장 빠른 최대 8.5GBps로 이전 세대 제품인 LPDDR5의 동작 속도 6.4GBps 대비 1.3배 빠른 것으로 알려집니다. 게다가 업계 최초로 고용량 512GB CXL 디램을 개발하고 차세대 메모리 상용화를 앞당기기로 했는데요. 작년에 삼성은 세계 최초로 CXL 기반 디램 기술을 개발하고 데이터 센터, 서버, 칩셋 업체들과의 평가를 진행해왔는데 이번에 메모리 용량을 4배 향상시킨 512GB CXL 디램을 개발한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미세 공정 반도체 생산을 강화하기 위해 최근 EUV 노광 장비 업체 ASML을 직접 찾았습니다. 실제로 얼마 전 이재용 부회장은 네덜란드 아인트호번 ASML 본사를 방문해 ASML과의 기술 협력을 강화하기로 하고 EUV 장비를 싹쓸이하겠다고 밝혔는데요. EUV를 비롯한 차세대 반도체 생산 기술을 고도화해 다른 국가와의 기술 초격차를 더욱 확대해 나가기 위한 움직임으로 삼성은 이미 EUV 장비 쟁탈전에서 승리한 것으로 보입니다. 중국이 아무리 막대한 돈을 퍼부어 반도체 산업을 키운다고 발버둥쳐도 한국은 저 멀리에서 뛰어가고 있는데요. 근본적으로 중국이 한국을 따라잡는 건 불가능해 보입니다. 오히려 중국은 일본 반도체 시장을 몰락시킨 장본인을 큰 돈을 주고 영입하면서 최악의 무리수를 두고 있습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댓글을 통한 여러분들의 많은 의견 기다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